설챗. 낚시터 귀신. 나는 낚시를 좋아한다. 거의 매 주말마다 밤낚시를 하러 가는데 아들이 자기도 낚시하러 가고 싶다며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챙겨줘야 하는 게 귀찮기도 해서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고 혼자 낚시터로 출발했다. 혼자 낚시하는 시간이 내 최고의 힐링 시간이다. 다만 가끔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무서워질 때도 있다. 배낚시를 하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바로 옆에 물에 빠졌다. 그 친구의 아버지도 옆에 있었음에도 친구를 구하지 못했고 난 그 후유증으로 배낚시는 가지 못한다. 아직도 그때 친구의 비명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 뭐야 이거? 진짜 비명인데? 친구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미안하다 친구야.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도망쳤다. 응? 왜 벌써 왔어? 아, 컨디션이 별로인지 헛것이 보여서 그냥 빨리 집에 왔어. 애는? 응?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빠가 차를 타고 낚시터로 가는 장면을 다시 보면 뒷좌석에 몰래 탄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들은 아빠가 낚시를 너무 가고 싶던 마음에 몰래 차를 따라 탔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낚시터에서 실수로 물에 빠졌고 살려달라는 비명을 죽은 친구 귀신이 나타난 걸로 오해한 아버지는 집으로 도망쳐버린 것이다. 범인은 누구? 치킨집 사장이 독살된 채로 발견되었다. 동네에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과 장사가 너무 안 되는 통닭집이 있었다. 두 가게는 서로 일부러 배달을 주문해서 별점 테러를 하는 둥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 치킨집 사장은 가게 앞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생겼길래 사먹을 겸 인사를 하러 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떡볶이랑 순대 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말없이 떡볶이만 볶으셨다. 머쓱해진 치킨집 사장은 포장마차를 둘러보다 사진을 발견했다. 손자분이 썰채고등학교 나왔나요? 저도 여기 나왔는데 아까 떡볶이랑 순대 달라고 했나? 제가 요 앞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저쪽 옛날 통닭집 사장이 자꾸 괴롭혀서 죽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그러다 천벌받아 죽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옛날 통닭집 사장이 찾아와서 사과했다.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기 집에서 튀긴 통닭을 주는 것이었다. 다음날 치킨집 사장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독살이었으며 치킨집 영수증에 사장의 다잉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떡볶이 포장마차 할머니는 울며 슬퍼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옛날 통닭집 사장, 이 아닌 떡볶이집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손주는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삶을 포기했다. 그 학폭의 가해자가 바로 치킨집 사장이며 할머니는 치킨집 앞에 떡볶이 가게를 열고 손주의 복수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치킨집 사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자 바로 떡볶이에 농약을 탄 것이다. 이때 할머니 손을 자세히 보면 먹으면 서서히 죽는 농약인 그라목손을 들고 있다. 특히 손주의 사진을 보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할머니는 분노했다. 그러나 치킨집 사장은 마지막까지도 옛날 통닭집 사장이 범인인 줄로 착각했다. 무당집. 우리 할머니는 칫솔 장군이라는 무당이다. 어떤 개의 영혼을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무당인 할머니가 신기하다. 내게는 신기가 전혀 없지만 할머니가 나를 아주 이뻐해 주신다. 나는 무당집인 할머니네 여러가지 신기한 게 많아서 자주 구경을 간다. 그날도 할머니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 손님이 오셨다. 저 운세 보러 왔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손님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놀라시더니 마구 방울을 흔들며 미친 듯 뛰기 시작하셨다. 그 손님이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무시하며 계속 방울과 부채를 흔드셨고 결국 그 손님은 돌아갔다. 할머니는 맥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았다.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나를 꼭 껴안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방금 그 사람 뒤에 죽은 사람들의 원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그 남자는 연쇄살인범이었다. 울지 않는 아기. 나는 승무원이다. 오늘도 환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다. 나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승객들을 미리 체크를 하는데 오늘 아기와 온 손님이 있었다. 아기는 비행 중 크게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오늘따라 비행기 이륙 진동 소음도 컸고 난기류 때문에 기체도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아기가 100% 울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울지 않는 것이었다. 손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의 안색이 좀 창백해 보였다. 아이가 좀 아픈 상태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괜찮다니까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이가 깰까봐 손님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서 나는 얼른 돌아갔다. 그런데 그 후 그 손님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 손님은 죽은 아기의 뱃속에 마약을 넣어 밀입국을 시도 중이었다가 결국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다. 실제로도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딸 뱃속에 마약을 100개나 넣고 밀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있다. 수박. 너 새벽마다 왜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녀? 네? 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런데 목류병 진단을 받았다. 약은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꼭 드셔야 합니다. 의사는 내게 신신당부했다. 약을 먹고 잠을 자니 목류병 증상이 없어졌다. 매일 약을 먹다가 하루는 깜빡하고 잠이 들었다. 약을 먹고 잘 때는 아무 꿈도 안 꾸더니 이날은 재밌는 꿈을 꾸었다. 예쁜 해변에서 수박 깨기를 하고 노는 꿈이었다. 신나게 수박을 깨기도 하고 깬 수박을 맛있게 먹었다. 더 먹고 싶어서 몇 개 더 부셔서 먹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깬 나는 절망에 빠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심한 목류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을 하루 깜빡하고 먹지 않고 잔 날 목류병 증세가 다시 발동해서 가족들의 머리를 수박과 착각하고 만 것이다. 다리 밑 아이. 학교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엔 항상 조그마한 강이 있고 언제나 이 다리를 건너서 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다리 밑에 웬 꼬마아이가 강에서 놀고 있는 것이었다.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찾는 건가? 형! 나 잃어버린 거 찾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뭘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이요.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다니 정말 안 됐지만 오늘은 학교에서 축구를 너무 오래 해서 피곤했다. 엄마한테 하나 더 사달라 해. 포기해. 나는 그 애한테 좀 미안했지만 지나갔다. 그러다가 다리 앞에 안내판을 본 나는 온몸이 굳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급류주의 수십 5m의 강은 절대로 사람이 저렇게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물귀신이며 주인공도 자신처럼 만들기 위해 강으로 유인하려던 것이었다. 피에로의 악수. 나는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알바를 찾고 있었다. 하루 고수익, 단기 알바, 유튜브 촬영해. 우와, 한 번에 90만원? 돈이 필요한 나는 바로 연락했고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다. 유튜브 촬영이라고 해서 좀 긴장했는데 재미있는 몰래카메라 촬영이었다. 광대 분장을 하고 학교 앞에 가서 하교하는 아이들과 악수해주면 된다고 했다. 시작하기 전 관계자가 와서 위생은 신경 써야 한다며 손 소독약을 줬고 나는 손을 깨끗이 소독한 후 악수에 나섰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광대 분장을 한 나를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광대다. 악수? 콜? 대부분 재밌어하며 악수를 받아주었다. 분장을 하니 얼굴이 팔릴 일도 없고 악수만 하고 90만원이라니 개꿀인데? 나는 알바가 끝나고 깨끗이 분장을 씻었고 바로 현금으로 90만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썰첸 뉴스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학 물질 테러로 인해 초등학생 1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알바 관계자가 준 손소독약을 자세히 보면 VX라고 쓰여있다. 이것은 실제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살해당할 때 쓰인 물질이다. 북한 공작원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몰카 촬영이라고 두 베트남 여성을 속여 김정남의 얼굴에 발랐고 그는 곧 사망했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피에로와 악수한 아이들 대부분이 비극을 당하고 만 것이다. 불타는 집. 나는 경찰이다. 순찰 중에 불이 난 집을 발견했다. 다행히 2년째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었다. 지금 화재 신고했고 소방차는 오는 중입니다. 어휴, 저 집 예전에도 불났던 집인데 또 났네, 세상에. 저번에도 불이 났던 집이라고요? 그렇다니까. 2년 전쯤 애가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난 거야. 애를 잃은 부모는 멀리 이사 갔다. 근데 또 불이 났네. 아... 어? 집안에 아이가... 갑자기 왜 그래 경찰 양반? 에헤이! 당장 들어가서 구해야 돼요. 집안에 아이가 있다고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과 목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게 말리는 것이었다.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경찰은 자신에게만 귀신이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이 귀신은 그것을 알아채고 살려달라며 경찰을 집으로 유인해서 자신과 똑같이 불태우려고 했던 것이다. 심령사진 어플. 친구들이랑 페가에서 귀신이 찍힌다는 앱을 써보기로 했어.
그런데 오기로 한 친구 중 한 명이 엄마가 안 된다 했다고 못 오게 되었어. 같이 온 친구가 둘끼리 가기는 무섭다고 집에 돌아가자 했지만 나는 귀신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했어. 야, 같이 가. 폐가에 들어가서 앱으로 이것저것 찍어봤지만 귀신은 하나도 찍히지 않았어. 야, 이만 가자. 알았어. 한 장만 더 찍고. 그런데 창문에 못 온다고 했던 친구가 찍힌 거야. 못 온다고 뻥치고서는 우리를 놀래키려고 와서 몰래 숨어 있던 거지. 그런데 내 친구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거야. 야, 쟤가 장난치는 거잖아. 왜 도망가? 야, 이 멍청아, 여기.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야, 이 멍청아, 여기 3층이잖아. 3층 높이에 사람이 떠 있을 수는 없다. 즉, 저것은 친구가 아니다. 벽구멍. 부모님 사업이 잘 안 되셔서 우리 집은 잠시 낡은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부모님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던 나는 어느 날 벽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구멍 너머는 흰색과 검정 배경이 보였다. 검은색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뭔가 신기해서 매일매일 그 구멍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은 숙제까지 깜빡했다. 에이, 그냥 막아버리고 신경 쓰지 말자. 나는 가지고 있던 연필로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리곤 잠시 쉬고 있었는데 옆집이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 옆집에 구급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옆집 사람이 눈을 크게 다쳤다고 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구멍을 들여다보았을 때 본 흰색과 검정은 사실 이웃의 눈이었다. 이웃은 구멍을 통해 늘 주인공의 집을 똑같이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주인공은 연필로 찔러버린 것이다.